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2021년도에 본인이 개발한 단타 기술을 통해서 원금의 2배까지 수익을 봤던 적이 있어요. 그런데 2022년도부터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, 그리고 약세장이 지속됐잖아요. 2022년도에 본인이 벌었던 이 2배의 모든 시드 자금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. 오히려 빚까지 지게 돼서 결말이 좋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제가 영상 시작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, 항상 주식은요, 수익은요, 시장이 주는 거예요. 지난주 라이브 영상에서요, 한 11분 정도에 보시면 제가 바이오 종목이 죽은 게 아니라 오르기 좋은 자리다 라고 하면서 뭐 한올 바이오 파마, 그리고 그 외에 뭐 D&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언급을 했어요.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현대차도 그렇게 뭐 올랐었고,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을 때 있었잖아요. 우리나라 환율 계속 치솟고 있고 좀 불안감이 있던 가운데, 이런 불안함 속에서 제가 알테오젠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, 그쵸? 지지선에 도달했으니까 시장도 뭐 반등이 나올 것 같다. 뭐 특별히 외적으로 정치적인 악재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없으니까, 그런 게 터지지 않으면 무난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.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한 달 내에 있었던 그런 제 영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왜 분석이 가능하냐면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땐 제가 분석을 해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.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좀 깎아내리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,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. 시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. 시장에 어떤 주도주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걸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,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런 종목들이 아직 엄청나게 크게 오른 게 아니에요. 더 오를 게 남아 있어요. 반도체도 그렇고, 그리고 원전도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고,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호재를 또 가져올 수 있다고 전 보고 있고,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르다 마락. 그래서 이 주도주를 분석하면 시장이 위로 더 열려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분석들이 뭐 운으로 찍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. 감각적인 건 좀 있을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시장을 워낙에 많이 보다 보니까 감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, 기본적으로 이론에 의해서 이 시장을 분석하는 겁니다. 이론이 없으면, 감각만 의지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시장이 동요될 수 있고, 안 좋은 뉴스 보면 괜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렇잖아요. 누구나 다 좋다고 하는데 괜히 뭐 삼성전자 안 좋은 기사 뜨면 안 좋아 보이잖아요. 근데 올라갔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너무 뉴스나 이런 감정적인 것에 내가 좀 이렇게 동요되는 게 아닌가, 그러한 좀 객관화를 시키는 훈련도 필요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론의 바탕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, 또 너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.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. 말이 좀 길어졌는데, 제가 얼마 전에 좀 이상 기류들을 약간 느꼈단 말이죠. 그게 또 뭐냐면 이런 지주사 종목이에요. 지주사 종목들도 엄청 크게 오른 게 사실은 아닙니다. 물론 엄청 크게 오른 것도 있어요. 효성 같은 거, 그리고 효성 중공업,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많이 크게 올랐고, 두산도 뭐 적지 않게 오른 건 맞아요.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, 따지고 보면 이게 뭐 1차 파동, 2차 파동, 전 본격적으로 각도를 틀고 올라가는 거 1차 파동이라고 보고,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상승,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상승이 나오는 거 2차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이런 큰 상승이 아직은 2차 파동까지 나오진 않았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,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?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. 그쵸? 그거는 우리 개인 소수의 투자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큰 손들을 위한 정책이에요. 한국 주식으로 와라, 이런 거죠. 한국 주식으로 와라. 돈 많이 있으면 한국 주식에 와라,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벌 때는 쥐뿔 움직이지도 않더니, 이런 주주 친화 정책에 힘입어서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왔다는 거죠. 1차 파동이 나오면 2차 파동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한 90% 보거든요.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뭐가 문제냐면, 시기에 대한 건 알 수가 없어요. 이건 세력 마음이거든요. 이것까지 예상하면 그건 공식화돼서 더 이상 세력주가 아닌 거예요. 그건 그냥 패턴인 거예요. 근데 세력주는 왜 세력주냐면 지네 마음대로 하거든요.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관심 좀 안 갖겠네, 뭐 이제 좀 개미 좀 털었겠네,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시기를 잡고 본인들이 올리는 겁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타이밍이 서서히 좀 오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. 이건 어떤 타이밍이 없어요. 뭐 몇 개월 뒤에 올린다, 뭐 그런 게 없어요. 근데 뭐 1년을 넘기지 않는 특징은 있지만, 어쨌든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뭐예요?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런 거죠.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주식할 때요, 눌림목 매매를 하든 돌파 매매를 하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계속 상승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눌림목을 하면, 내려오는 걸 잡으면 이 종목은 올라갈 건데 지금
지금 내려왔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. 또 돌파는 야, 이 종목은 앞으로 더 갈 건데 이제서야 돌파하네 하면서 돌파 매매를 들어가는 거예요. 상승에 대한 전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종목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. 재료를 볼 수도 있고 매출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관점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지주사 종목들이죠. 지주사 종목들은 이러한 명분과 이유가 있고 상승에 대한 전제도 가능해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그리고 코스피도 당연히 지금 분위기가 좋죠. 근데 시세가 안 나왔다는 거,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왔다는 거, 제가 보는 포인트가 이건 거예요. 시간의 문제죠. 물론 우량주라서 그렇게 막 빨리 움직이는 성격은 아니에요. 이거 빨리 움직이면 난리 납니다. 얘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막 그렇게 움직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기업은행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지주사, 모든 은행주, 모든 증권주 이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제가 뭐 진담반 농담 반식으로 7천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기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빠르게 올라가면 7천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시장이 그만큼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지금 시장이 좋은 건 맞지만 정상이라고 보진 않아요. 그렇잖아요. 좋을 거면 다 같이 올라가던가 그쵸? 근데 다행인 건 미국의 러셀 지수라고 있어요. 이 녀석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도 계속 갈 것 같아요. 이 친구 가면 이제 중소형주에도 돈들이 싹 흩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말씀 드리면 오늘 있잖아요. 오늘이 중요한 공부가 되는 날입니다. 그리고 내일도 중요한 공부가 되는 날이에요. 왜냐면 오늘 경험한 시장은 나중에 똑같은 시장이 생길 때가 있어요. 몇 년 뒤든 어쨌든. 그리고 내일 또 특이한 시장을 경험하면 그 시장은 또 언젠가 또 오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공부가 된다는 거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.